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뒤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고 후배가 자기 위로 올라가도 웃으며 축하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회사는 종이 한 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떠난 자리에서 무언가가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 올해 45살이에요. 여러분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느껴본 적 있나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 같은 자리에 앉아 일하는 삶을 20년 동안 반복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걸 해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힘드나 딱 하루도 빠짐없이 20년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과장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만년과장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놀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제 별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은 늘 똑같았어요. 김 과장. 후배들이 하나둘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될 때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제가 가르쳐준 신입사원이 몇 년 뒤에 제 위로 올라가는 걸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쓰리게 아팠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속상했습니다. 왜 나만 제자리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도 서러운 것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아프던 것도 오래되면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늘 뒤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았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야근, 주말 출근, 거래처 뒤처리, 시스템 오류 수정. 명절에도 연휴에도 다들 고개를 돌릴 때 저만 남아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해치웠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맡은 자리를 지키는 게 맞으니까요. 그게 제가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해온 다짐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를 기다리는 건 17살 딸 서연이었어요. 아내를 일찍 보내고 나서 둘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서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어요. 가끔 서연이가 아빠는 왜 맨날 늦어?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아빠가 일을 좀 많이 하거든이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현관문을 열면 아빠 왔어? 하고 달려나와 웃는 그 얼굴이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서연이만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도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다들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새로운 사장이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의 38살 젊은 사장이 부임한 거예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첫날부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선언했죠. 조직을 바꾸겠다고 성과 없는 자리는 정리하겠다고요.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직원들을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자비라는 게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20년이나 있었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회사가 어려웠을 때 밤새워 일한 것도 나고 거래처가 떠나려 할 때 붙잡은 것도 나였으니까요. 그 정도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며칠 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주변 동료들이 슬쩍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어요. 수화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한번 매만지고 긴 복도를 걸어 사장실 앞에 섰을 때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20년 동안 이 복도를 수천 번은 걸었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멀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준석 사장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만 들여다보면서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종이 한 장과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몰랐거든요. 서류를 받아들고 사장실을 나오는데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스쳐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20년치 물건들을 박스에 담을 때 손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낡은 명함, 딸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저를 내쫓은 그 사장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선 그날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박스 하나를 들고 회사 정문을 빠져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20년 동안 아침이면 늘 이 건물로 들어왔고 저녁이면 이 건물에서 나갔는데 오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옆 벤치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는데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한가로운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해가 기울 때쯤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서연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17살짜리 딸에게 아빠가 잘렸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연이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아빠이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지만 서연이가 만들어준 계란찜이 맛있다고 연기를 했어요.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수돗물 소리에 묻어가니까 다행이었죠. 서연이가 잠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옷장 맨 위 칸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봉투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계약서 몇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이 회사를 처음 만든 창업주 어른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배경에서 안전모를 쓴 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때 저는 갓 20이 넘은 나이였고 창업주 어른은 지금의 저보다도 젊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25년 전이네요.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그 시절의 열정과 믿음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사진 속 창업주 어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단순한 만년과장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창업주 어른은 매일 밤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만 쉬고 계셨죠. 그때 제가 나섰어요. 제가 가진 아이디어와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냈고 무너지려던 프로젝트를 살려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직원들이 돌아왔고 거래처가 늘었고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제 20대의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은 결과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 모든 공은 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윗사람들이 자기 성과로 가져갔고 저는 여전히 과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뒤에 남았죠. 공로상 한 장 받지 못한 채요. 억울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분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창업주 어른이 저를 불러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도현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여기까지 못 왔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20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떠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래된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래처들은 대부분 제가 20년 동안 직접 관리해왔던 곳들이었어요. 담당자들과 명절마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방법을 찾아주었던 사이였죠. 그 관계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김도현이라는 사람을 믿고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니 그 믿음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불만이 쌓였고 불만이 쌓이니 마음이 떠났고 마음이 떠나니 계약서가 찢어진 거죠. 기술 쪽도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20년 동안 혼자서 관리해오던 시스템의 비밀번호와 설정값, 백업 파일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시간도 없이 쫓겨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서버에 오류가 나고 데이터가 꼬이고 프로젝트 일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회사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건물 기둥 하나를 빼버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회사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참고만 있던 제가 회사를 나온 뒤 처음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요. 20년 동안 사겨온 하늘, 이제야 풀 때가 된 거예요. 한 달. 고작 한 달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떠난 지 딱 한 달 만에 그 튼튼하던 회사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웃었을 겁니다. 만년과장 하나 나갔다고 회사가 흔들리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미워도 20년을 바친 곳이니까요. 주요 프로젝트 3개가 동시에 멈췄다는 소식을 옛 동료에게서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가장 큰 거래처인 성일물산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했습니다. 성일물산은 제가 20년 전 사장님 댁 앞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따낸 거래처였어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서 있었더니 사장님이 안쓰러워서라도 만나주셨던 그 인연이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감기에 걸려 사흘을 앓았지만 계약서를 따낸 기쁨에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2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거래가
제가 떠나고 한 달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이준석 사장은 답을 찾기 위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뛰면 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죠. 그가 해고한 만년과장 하나의 빈자리가 이렇게나 크고 깊은 구멍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신입 직원 5명을 투입해도 제가 하던 일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에 적힌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몸으로 익히고 밤을 새우며 다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이준석 사장은 한명자 여사를 찾아갔어요. 돌아가신 창업주의 아내, 회사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한옥에서 살고 계셨는데 사장이 찾아왔다는 말에도 한참 동안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뜰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간 이준석 사장 앞에서 한명자 여사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 속이 보이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첫 페이지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창업주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4세 김도현. 안전모를 쓰고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명자 여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이 회사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준석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요. 한명자 여사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회사가 망하기 직전 모든 사람이 떠날 때 끝까지 남아서 회사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김도현이었다고요. 새벽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자기 돈을 꺼내서 직원들 월급을 대신 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직원들의 아이들은 굶기면 안 된다며 봉급 봉투를 하나하나 직접 돌렸다고요. 그런 사람을 종이 한 장으로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한명자 여사는 차를 내리던 손이 멈췄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명자 여사가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자 거기에는 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창업주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현이 첫돌. 이준석 사장은 그 글씨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한명자 여사를 바라보았지만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 2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창업주의 숨겨진 친아들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몰랐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밀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20년을 뒤에서 묵묵히 버텨온 거였어요. 승진도 마다하고 인정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이 회사가 무사히 돌아가는 것만을 바라며 2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겁니다. 만년과장이라는 초라한 이름 뒤에는 그만큼 깊고 무거운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명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도현이가 해고당한 뒤에 벌어진 모든 일들, 거래처가 떠나고 시스템이 멈추고 회사가 흔들린 것,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현이가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관계를 정리했고 시스템 접근 권한도 스스로 차단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참고 사겨온 분노가 해고라는 방아쇠를 만나 마침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겠다는 다짐보다 20년을 종이 조각처럼 버려버린 그 냉정함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던 거예요. 이준석 사장은 한옥을 나서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내쫓은 만년과장이 이 회사의 뿌리이자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둥이 지금 이 회사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을요. 가을바람이 한옥 담장 너머로 낙엽을 흩뿌리고 있었지만 이준석 사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 막상 눈앞에 오니까 가슴이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회사가 흔들리고 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세상이 비로소 김도현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작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건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 물음이 천장에서 떨어져 내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더니 평소와 다르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알아. 아빠, 회사에서 잘린 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7살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아빠 편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회사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딸의 작은 손 하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작은 손이 등을 두드릴 때마다 20년 동안 쌓아둔 벽이 한 겹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건 회사도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이준석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는 좁은 아파트 앞까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메고 왔지만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선 그를 보았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냉정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한 달 전 이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은 제 현관 앞에서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그는 현관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될 정도로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실수한 거라는 것. 회사를 잘 이끌어 보겠다는 욕심이 앞섰을 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도 그 나이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 앞 좁은 복도에 서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감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수천 번의 야근 후배들이 제 머리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를 악물고 삼킨 서러움,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름조차 숨기고 살아온 외로운 세월.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만년과장이라고 불릴 때마다 속으로 삼킨 울음, 승진 명단에 끝내 이름이 없던 날 혼자 마시던 소주 한 잔. 그리고 마지막에 떠오른 건 이 아파트 식탁에서 제 손을 잡아준 서연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 회사를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20년의 정과 한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미움도 그리움도 배신감도 애착도 전부요. 이준석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 회사를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도현아, 사람은 미워할 수 있지만 정까지 끊을 수는 없는 거란다. 복수를 완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면 회사는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잔해 위에 서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그 자리 위에서 저는 정말로 웃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골라 입고 구두도 정성껏 닦았어요. 서연이가 현관에서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멋있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리, 똑같은 가로수,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만년과장 김도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